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한 미국인 친구가 홈파티에 초대를 해가지고 홈파티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라든지 이것저것 좀 볼거리를 찾으실 텐데요. 저도 채널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파티에서도 취했다고 하고 주량 조절하고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사연으로 2개를 준비했는데요. 지체 없이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튜브 닉네임 코주로님께서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22살 대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2살 많은 친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이 6살 되던 해에 억울한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형이고 우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형을 잘 따르고 소중한 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게 될 얘기는 이 친구가 과장, 살 덧붙임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불과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형의 기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잘 따르던 형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랑 정신은 굉장히 지쳐있는데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너무 말짱히 깨어있는 상태. 그렇게 한참 잠이 들려고 눈 감고 침대 위도 뒹굴뒹굴 하다가 아주 힘들게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잠에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반갑게도 형이 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조용히 시냇물이 흐르는 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 하나 없이 시냇물만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 멀리 시냇물 건너편에서 형이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반대편에서 형이 천천히 걸어와서 본인 앞에 도달해서는 외롭다. 진짜 정말 외로워. 외롭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막 펑펑 울더랍니다. 그렇게 외롭다고 울고 있는 형을 달래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본 형이라 가까이서라도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꿈에서 돌멩이를 구해가지고 시냇가에 하나씩 돌다리를 놓으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씩 걸어갔다고 해요. 형을 향해서. 그런데 그 시냇물 반쯤 왔을 때 더 이상 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형한테 좀 손을 뻗고 닿아보려고 막 팔을 뻗으면서 안간힘을 썼대요. 어떻게 해서든 형을 한번 좀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따뜻하면서도 외로운 것 같았던 그 형의 목소리가 난생 처음 듣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변하더니 조금만 조금만 더. 이 친구가 그 목소리를 듣고는 낌새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형한테 뻗던 팔을 거두어드리고 약간 멈칫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전에 본인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참고로 이 친구의 할머니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얘야, 꿈속에서 혹시라도 강이 나오면 절대 건너선 안 된다. 알았지?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형한테 형 미안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발길을 다시 돌리는 와중에 그 형이 한숨을 쉬면서 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친구는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왜 할머니가 꿈에서 강이 나오면 건너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잠에서 깨었을 때 자기 집 베란다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내디디면 아래로 완전히 떨어질 듯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친구 아버지가 그 친구를 발견하고 급하게 베란다로 막 뛰어오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지멀쩡하게 지금 이 사연을 저한테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더 희한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이틀 뒤에 형의 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2번 다시는 형이 꿈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꿈을 꿨다고 해도 베란다 막 난간에 서 있을 만큼 움직인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족들이랑 같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진단 결과 절대 목류병도 아니고 목류병의 가능성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가족들은 형이 외로워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학업이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걸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만약에 그 친구가 꿈에서 형의 손을 잡으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갔다면 아마 지금 이 사연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끝맺음으로 정말 형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보자분께서는 3년 전에 한참 일본 여행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쿠오카를 자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여행에 깊이 빠져 있어서 2달에 한 번꼴로 일본 후쿠오카를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행 목적으로 해외를 가면은 이제 번화가 쪽에 호텔을 잡거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를 예약을 하지만, 제보자분께서는 이 후쿠오카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번화가보다는 이제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이제 단골 숙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플랜을 짜고 있는데 비행기까지 예매를 다 하고 이제 숙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원래 자기가 가던 그 단골 숙소가 솔드아웃이 돼서 이제 예약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숙소를 알아보다가 이제 하카타라고 하는 역 근처에 있는 숙소에 머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한국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후쿠오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예약한 숙소로 방문을 해서 체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매를 할 때는 이제 3층을 예매를 했는데 키를 바꿔가지고 이제 7층으로 배정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막상 키를 받아가지고 7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층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줬나?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짐을 풀고 면세품 같은 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하도 옆방에서 벽을 막 쿵쿵쿵 거리더래요.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금방 나가가지고 또 놀러 나갈 거니까 개의치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관광지로 놀러 나가서 뭐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 사 먹고 이자카야에서 이제 늦게까지 술을 한잔 했다고 해요. 그렇게 혼자 이자카야에서 술을 드시다가 다음날 오전 일찍이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술이나 이제 먹을 거를 좀 싸들고 이제 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온 술이랑 음식을 좀 먹다가 거의 한 새벽 3시쯤이 다 되어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해요. 첫날은 그렇게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오전에 텐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쇼핑을 하러 갔대요.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되게 뭐 인기 브랜드 제품 같은 게 있어서 아침부터 쇼핑을 일찍이 나갔는데, 그 텐진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웬 중국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5만 가지 사이즈별로 다 싹 쓸어가가지고 쇼핑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좀 승질이 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뭐 쇼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다 나갔는데. 그렇게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텔에 도착을 했더니 한 시간대가 정오쯤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들이 그 시간대가 하우스키핑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간 방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체크인할 손님 오기 전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호텔을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인데, 이 제보자분께서 7층에 도착을 했을 때 본인 방 빼고 모든 호실의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 제보자분께서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대요. 뭐 물론 말씀할 때는 일본어로 여쭤봤겠죠? 아주머니 여기 7층 저 빼고 다 나간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리고 이어서 청소 아주머니로부터 이제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여기 어제 오늘 숙박하신 분은 손님밖에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보자분이 굉장히 이제 섬찟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 전날에 들었잖아요. 그 벽을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숙박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찜찜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어제는 너무 늦게 자고 아침에는 쇼핑 때문에 일찍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이분이 이제 졸려가지고 찜찜한 기분을 좀 잊기 위해서 낮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낮잠을 자는데 이제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꿨는데 웬 남자가 자기 호텔 창문 밖에서 자기를 유심히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7층이잖아요. 그런데 꿈이긴 하지만 정말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해가지고 그 제보자분께서 너무 놀라서 이제 꿈에서 깼대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깨름직하니까 괜히 그 방 여기저기를 뒤져보면서 자기 물건도 제대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분명히 그 제 자리에 있어야 될 여권이 사라졌더랍니다. 분명히 쇼핑을 할 때도 식당을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도 확인을 한 건데, 그래서 방 안을 뒤지는데 어디에도 여권은 없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영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무사히 출국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한참 있다가 일본의 한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뭐냐면 일본 각 도처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 리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보자분께서 그때 여행 갔을 때 경험한 게 뭔가 깨름칙하게 떠올라서 그 해당 지역을 검색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묵었던 호텔이 리스트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열람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호텔 7층에서 방화랑 투신 자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분께서 이렇게 스크린샷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여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다른 층보다 이제 7층이 조금 더 깔끔했던 이유가 뭐 방화나 투신 자살 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조금 깔끔하게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그렇고 왜 프론트에서 3층으로 예약을 했는데 7층으로 키를 바꿔서 줬는지도 조금 의심스럽네요. 아무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깨름칙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구독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